그러니까 이게 결국 검찰 믿고 검찰 좀 맴매해주고 싶은 그때 민주당이 사실 공수처 만들고 검수완박한다 그러면서 정말 약간 이 수사권 관련된 거 조정을 누더기처럼 맞아요. 게리맨더링처럼 해놓으면서 이 사단이 당시 단초를 뿌린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지금 이번에도 문제가 됐던 게 도대체 수사권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도 애매하게 해놓고 그러니까 이걸 또 공수처가 굳이 내라는 도저히 못하겠으니까 직권남용을 타고 들어가서 어떻게 내란을 수사해 보려고 하다가 또 민주당은 그게 좋다고 그쪽에다 밀어주다가 이 사달이 벌어진 거고. 맞아요. 거기다가 도대체 공수처가 구속 수사를 얼마큼 오래 할 수 있는지도 모호하고. 그다음 공수처 검사는 도대체 사법경찰관인지 검사인지 그것도 애매하게 해놔서 과연 공수처 수사다가 검찰이 이관 받아서 이 수사를 더 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애매한 상태에서 추진하다가 법원에서 깨진 거고. 그렇죠. 이게 다 공수처가 그냥 숭숭 뚫린 구멍 때문에 이 사달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선 수사권이라는 것도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이것도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공수처가 수사를 하겠다고 나서면 수사권이 있던 없던 경찰이든 검찰이든 내가 우선 수사할 거야 하면서 하면은 사건을 무조건 넘겨주게 돼 있어요. 그게 공수처법 24조에 그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달라고 이첩하라고 막 이첩하라고 하면 무조건 줘야 되는 거야. 징징대면 막 울고 보채면 안 주면 위법. 안 주면 위법이 되는. 그러니까 줘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할 권한이 있느냐? 민주당이 만들어놓은 공수처법과 민주당이 만들어놓은 검수완박 입법 때문에 내란죄 수사할 권한은 경찰밖에 없어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경찰밖에 없어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이야기를 그때 검수완박 때 얼마나 피를 토하고 얘기를 했는지 몰라요. 근데 미리 좀 예견하신 거네요. 그럼요. 벌어질 일이 벌어진 겁니다. 민주당이 다 만들어놨고, 다 만들어놨고 벌어질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공수처가 사실 수사할 권한이 없는 상황인데 공수처가 수사할 권한은 없는데 달라고 사건을 달라고 하면 무조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법구조가 완전히 잘못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냥 공수처는 계속 위법 수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나 경찰은 그걸 막을 수도 없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 우선 수사권을 폐지해야 된다라는 게 윤석열 대통령 국정과제에도 들어가 있었고 한동훈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 2022년에 공수처의 우선 수사권을 폐지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공수처 우선 수사권이라는 게 어떤 수사든 딴 데서 하고 있어도 공수처가 달라고 막 빡빡 우기면 안 주면 위법되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요. 그게 공수처법 24조예요. 그걸 폐지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당시 공수처장이 그때 당시 공수처 차장이 국회에 나와서 한동훈 대표랑 막 싸우면서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 그때 공수처 차장이 막 싸우면서 그렇게 하면 공수처가 형해야 된다 하면서 뭐 그리고 민주당도 막 거기서 옆에서 같이 막아주고 그 저기 좌파 언론들도 같이 막 떠들고 뭐 오마이뉴스니 뭐니 뭐 이런 데서 막 떠들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그 공수처 차장이 누구냐? 공수처가 만들어질 때 제가 변협의 감사로 있을 때 변협의 부협회장이던 분이에요. 당시에 그 문재인 정부 때 그 집권 세력과 당시 변협의 지휘부가 좀 일종의 짬짬이 정말 제가 소지가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공수처 만들어질 때부터 저는 거기에 혼자 저항을 했던 사람이라 이게 우리나라 형사 사법 제도를 다 박살내는 제도라서 이거는 절대 도입되면 안 된다고 봤거든요. 아니 그 가정을 해보면 그 억지로 막 끼워 맞추듯이 해서 막 괴물처럼 만든 공수처가 없었다고 치면 이번 관련된 수사 무슨 문제가 될 게 없었어요. 그냥 하나도 없었죠. 스무스하게 됐을 거를 공수처가 가운데 이상하게 껴있는 바람에 온갖 구속기관이 어쨌고 내사 수사권이 어떻게 됐고 그다음에 인치할 때 인치가 어떻게 되고 다 공수처가 있는 것 때문에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수처가 수사권도 의문인데 들어와서 했지. 그 체포 때 기억나시죠? 그러니까요. 정말 진짜 저는 그때 국장님이랑도 방송을 했구나. 그때 정말 제 고등학교 친구 그 경찰에 기동대장 기억나요. 그 친구 그 친구한테 내가 전화해가지고 몸 조심하라고 전화하고 내가 진짜 정말 그때 너무 가슴을 치겠더라고. 민주당에서는 공수처장 불러다가 가슴에 뭐 총을 맞더라도 가서 체포해보라고.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리고 또 공수처에서는 또 경찰에게 체포하라는 지시를 할 권한도 없는데 뭐 체포를 위탁한다는 또 지휘서신 경찰이 정말 싫어하는 그 지휘란 말. 정말 밑도 끝도 없는 저기는 뭐 하는 데일까 하는 생각이 드는 당시 변협에서 제가 감사로 있던 그 변협에서 공수처를 만들 때 공수처장 추천권에 대한 캐스팅 보트 가져갔지 변협회장이. 당시 변협의 부협회장이던 분이 초대 공수처 차장이 됐지. 2인자 차장이 됐죠. 당시 수석 대변인으로 있던 양반이 공수처 검사를 갔죠. 그다음에 공수처 자문위원회에 당시 변협회장, 변협 부협회장 다 들어갔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그 당시 변협회장이 그 어디서 인터뷰하면서 자기가 공수처의 아버지라고 인터뷰하는 것도 봤어 제가. 근데 내가 이거를 막으려고 그렇게 하다가 사실 어찌 보면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진짜 이 공수처가 이런 식의 어마어마한 전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예, 이런 불법 구금이에요. 이거는 불법 구금.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법원에서 그렇게 얘기한 건데 지금요. 예. 그리고 그 어떤 기사에도 보면 공수처라는 데가 그때 탄생부터 민주당의 어떻게 보면 약간의 그 수하기관처럼 민주당의 하청이었나? 하여튼 민주당의 그 조종을 받는 뭔가 하청을 받는 기관처럼 할 소지가 있다 그랬는데 이번에 결국 민주당의 압박과 공수처의 과욕, 무능한 공수처의 과욕이 합쳐지면서 대통령 수에서 이렇게 큰 화를 불러일으킨 거잖아요. 네, 네. 예. 불법도 저질러진 거고. 예, 불법도 저질러진 거고. 정말 이에 대해서 공수처는 모든 책임을 다 져야 됩니다. 진짜 모든 책임을 다 져야 되고요. 공수처를 만들어서 형사사법제도를 이따위로 엉망으로 만든 사람들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잊지 말고 그 정치적 책임을 반드시 물어줘야 돼요. 영장 쇼핑도 있었고요, 진짜. 그러니까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해야 되는 것처럼 법이 돼 있는데 또 거길 교묘하게 피해갈 수 있는 것처럼 하다 결국은 중앙법원에다가 영장 좀 치다가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도망가갖고 쇼핑하듯이 서부지법에서 했고 중앙지법에 영장 신청했다가 기각당한 거 어떻게든 숨기려고 하다가 거짓말 국민 입장에서 거짓말 당한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뭐 체포영장이었고 수색영장과 통신영장이 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고 국민 입장에서는 우리 중앙법원에 영장 신청 안 했어요. 서울지법이 처음이에요. 이랬는데 16번인가 중앙에다가 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고발을 지금 아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들어갔을 있는데, 겁니다. 예, 그래서 수사가 나오면 정확히 나오겠지만 예. 그 기록을 만약에 그 중앙지법에 했다가 뭐 기각당하거나 했던 기록을 누락하고 법원에 보냈으면요. 그것도 큰 문제죠. 형사처벌입니다. 근데 지금 페이지가 좀 비는 데가 있다면서요. 그러면 그걸 뺐을 가능성이 그걸 수사 기록을 이제 수사를 해보면 나오겠죠. 나오겠죠. 예, 나올 텐데 혹시 나온다면 그거 만약에 빼고 올린 거면요. 수사 기록은 재판부에 하나도 건드리지 말고 올라가야 돼요. 정말 진짜 공수처는 하여튼 충격적입니다. 우리가 그날도 구기동산학회 내려오면서도 다들 공수처에 대해서는 다들 그 산 타고 내려오는 길에도 다들 한 마음으로 입을 모아 규탄을 했는데 다 같이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뭐였냐면 아니 그래도 국가기관이잖아요. 아니 그리고 사정기관이잖아요. 아니 우리처럼 저는 뭐 판검사를 해본 적이 없는 변호사잖아요. 그런 변호사보다는 법을 좀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정말 어떻게 이렇게 법알못 그 자체로 이렇게 수사를 하고 이제 우리가 2024년, 2025년에 대한민국에서 보게 될 줄 몰랐던 무능과 과욕의 화신 같은 괴물기관이 된 것 같아요. 진짜. 반드시 폐지해야 되고. 저는 민주당이 만에 하나 집권하는 일이 혹시라도 실현되더라도 민주당도 저런 공수처를 이 법하에서 끌고 가는 거는 굉장히 부담돼서 난 저 쉽게 그냥 데리고 가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수처를 왜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을까? 왜냐하면 이제 변협에 있으면은 정부에서 이런 주요한 입법을 할 때 변협의 의견을 물어보는 걸 보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검토를 해가지고 의견이 나가는 형식이었는데, 근데 입법안을 딱 보는 순간 저는 그냥 이게 말이 돼? 하는 생각이 그냥 바로 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때 정권이 혹시 정권을 뺏기게 됐을 경우엔 검찰에 그대로 수사권 같은 걸 놔두면 분명히 자기네가 많이 당할 테니까. 근데 공수처라는 걸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어쨌든 이렇게 쿠션을 통해서 약간의 조정과 내지는 뭐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할 테니 검찰 힘도 빼고 검찰 손발 묶어놓고 공수처는 조금 정권이 우리가 혹시 야당이 돼도 공수처는 우리가 조금 이게 뭔가 말이 통할 수 있는 이걸 노리고 했을 거라는 이 가설이 이거 말고는 설명이 안 돼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재임 시기에 무능한 공수처를 만들어서 공수처는 되게 그 대통령과 주변의 핵심부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무능한 공수처를 만들어서 그 수사를 피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그것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권 잡았을 때는 검찰의 무서운 칼받기보다는 왜냐하면 윤석열 당시 총장이 조국 장관 수사하는 걸 봤으니까 공수처라는 약한 기관을 통해서 칼은 무디게 하고 혹시 정권이 바뀌어도 공수처는 우리하고 뭔가 선이 닿고 뭐 양수겸장 뭐 엎어치나 매치나 다 자기한테 부럭 잡고 뭐 잡고 하는 셈이라고 생각했겠네요, 진짜. 그렇게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공수처는 뭐 하여튼 이만큼 했고